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역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최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나왔다. 데일리안이 의뢰해갖고 RN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 남녀 1,002명,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무선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응답률은 7.6%. 국내 여론조사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7.6%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말이죠. 이 정권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이. 근데 그 이유로는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세월호급 이상 가는 그러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KTX 탈선 사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어떤 지역, 강릉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에 국한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총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다 해이해져 있다. 청와대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민정실 산하가 다 온통 비리, 아수라 천국이었다. 여러분들이 확인한 바대로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지표 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이런 것이 다 더해져서 12월 둘째 주 현재 정례조사에서 이렇게 최악의 점수가 나왔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집권 여당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반등할 기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김정은 카드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반전 카드로 썼던 대북 관련 뉴스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그 북한 관계자하고 직접 만났을 때 올해의 방남 답방 김정은의 이것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반전될 기미는 없다. 오히려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기소돼 있고 은수미가 기소되고 이러한 상황들이고 김경수가 1심 재판이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려갈 것이다. 이것을 또 여러분들 증거에 의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47.3%로 급등했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0.6%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이제는 이게 뒤바뀌게 생겼다. 참 이렇게 문재인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네. 원내대표 선거는 했지만 지금 또 언론들이 도로 침박당 됐다. 이렇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린다고 그럴까? 우려를 나타낸다고 할까? 그럴 수밖에 어쨌건 없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친박 프레임으로 돌아가게 됐다. 네. 그러니까 친박당이 돼버렸다. 도로 침박당. 결국 이런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좀 잘 인지해서 개혁하고 국민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탄핵 프레임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네. 지금 신의 한수 지적에 제가 더 이상 논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판단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게요. 우리가 지금 반사이익을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반사이익 플러스 또 우리 한국당은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자생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한국당이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괄적으로 다 함께 가자. 좋아요. 취지도 좋고 또 나경원 씨 아니래도 김학용이가 하든 누가 하든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1년짜리 원내대표예요. 이게 지금요 외부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논평하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호도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박지원 씨가 그랬죠. 내년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속 만기로 다 나온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쭉 해줬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흔히 이 논평가, 평론가 이분들이 무슨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원내대표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내에서 여야가 정책 조율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핵심적인 입법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의 원내대표지 이 원내대표가 정당이나 기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떠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투표 선거 결과는요. 103명 국회의원 한국당 내 103명에 의해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부에 국한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무슨 당에 말이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종편에 나와가지고 저는 아침에 귀를 의심했어요. 저분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아침에 난리 났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당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경원이 원내대표 된 거 봐서는 친박이 밀어줘도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아직도 친박이 강건하고 친박이 훨씬 더 많고 심지어 뭐 복당파라든가 이 비박들은 별발 없었던 거다. 다만 홍준표와 기타 등등의 기득권층이 있음으로써 외부에서 봤을 때 친박들이 뭐 소외된 것처럼 느껴진 거지 앞으로 한국당은 친박이 오히려 훨씬 더 대세가 굳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종편에서. 이건 또 하나의 편가르기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다 쓰는 사람이 아전인수격으로 제 입맛에 맞고 자기 사상에 맞는 식으로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저 패널이 우리 우파의 대표하는 패널도 아닌 것인데 이게 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혁신위원회가 비대위원회가 출범한 것은요. 외부 인사 영입을 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의 한수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적 쇄신하고 함께 뭡니까? 개혁해달라는 거잖아요. 당의 동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님 뭐냐 그러냐면 이 비대위는 인적 쇄신 등 뭐 이런 걸 해갖고 시끄럽게 만들지 말래요. 봐라 이거예요. 친박이 이렇게 강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비대위는요. 2월 전당대회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밖에 있는 외곽 세력들이 원하는 바는 자유한국당 혁신, 비박이든 친박이든 맞습니다. 예, 탄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사람들, 또 그다음에 원내 활동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빨리 제거해라. 그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20명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야,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개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거꾸로 말이죠. 네, 야, 우리 친박이 이겼다. 그대로 가자. 이런 식의 소문을 내게 되면 국민들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됐으니까 열심히 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 작업에 대해서도 더 앞장서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친박이 주류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돌아왔다. 친박에 다시 복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뭘로 보고 자유한국당을 또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방송에 또 들어가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우습고 말이죠. 오늘 지금 많이 이탈했어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뭐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지지하시면서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싸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마치 말이죠. 그동안 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친박이 소외받았는데 원래가 친박이 주류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받았고 뭐 이런 애들 같은 그러니까요. 철부지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개혁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쨌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외곽으로 돌아간 거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삭 기회가 왔으니까. 폭망했으니까 예, 기회가 왔어요.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나서야 되는 기회가 왔다는 걸 또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의 한수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오늘 본 뭐 어떤 우리 메이저급 유튜브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거의 신혜시 대표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대잖아요. 이거 또 갈라놓는 것은. 예. 잘못된 거라 이거죠. 왜냐면 나경원 대표 역시도 여러분들 친박입니까? 나경원 씨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통틀어서 가자. 한국당이 똘똘 뭉치자. 물론 이제 나경원 씨의 그 워딩 중에서 뭐 조원진, 안철수도 들어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바했다. 나경원 씨 자신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다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이죠. 특정인 한두 명이, 우리 우파의 전체도 아니에요. 전체 주로 오늘에 나온 얘기들은 신의 한수 얘기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뭐 정규수 선배님도 그렇고 황장수 소장도 그렇고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의 한수도 그렇고 한국당은 개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잊으셨어요? 6개월 전에서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한국당은 뭐랬어요? 개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개혁하라고 외부 인사 영입하면서 이렇게 해서 비대위 나왔는데 비대위가 그 전당대회나 준비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비대위 체제를 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안 된다. 어쨌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의 소리들 그리고 언론들이 그걸 또 받아갖고 말이죠. 홍문종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 받아갖고 또 일부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이 평론가들의 얘기를 받아서 자유한국당이 도로 침박됐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자들 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호되게 질책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해서 말이죠. 자기 이익을 끌어오기 위해서 말이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파리, 맞습니다. 대통령 파리 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많이 지적들 하고 예, 있더라고요. 예. 오늘 아주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특이할 것이 그 황장 소장이 말이죠. 오늘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신혜시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신 대표도 아우 추운데 나갔다 그러는데 황장 소장이 모처럼 말이에요. 저는 별반 요 근래에 본 적이 없는데 모자를 쓰고 말이죠. 모자를 쓰고 오늘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한데 홍대 입구에 가서 김정은 그 박람회에 대한 그 규탄 그러니까 스탠딩 콘서트를 하면서 말이죠. 이 집회를 함께하는 그러한 방식의 집회인데요. 굉장히 색다르고 참 좋았어요. 젊은이들도 많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아주 그 홍대 입구 그 빈 공간을 말이죠. 꽉 채웠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전원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또 그 방송을 보면서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꼭지점을 하나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언젠가 신의한수도 얘기했던 그 반문 지금은 현재 문재인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에 한마음이 돼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애국수살팀은 아주 고무적이다. 바람직하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그 각자의 길에서 말이죠. 당당하게 애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희망이 분명히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당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잃었던 민심을 좀 되찾아오는 그러한 그 기회로 삼아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병준 비대위가 말이죠. 어떠한 그 흔들림 없이 약속했던 대로 한국당을 혁신해주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당으로 해서 2월 달에 전당대회는 말이죠. 멋지게 우리 우파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일부의 철없는 소리들 여러분들 귀담지 마시고 관심 갖지 마시고 자유한국당 개혁을 위해서 원내대표가 된 나경원 의원에게 좀 더 질책과 격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내년 2월 달에 또 전당대회가 되면 있죠. 훨씬 더 분위기가 바뀔 거니까요. 자유한국당 살아나고 있는데 괜히 초치는 발언하는 그런 유튜버라든가 방송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어제 발인을 했지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또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분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손만대 이게 이제 자자손손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권력 앞에 말이죠. 엄청난 탄압과 시련 속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군인들을 말이죠. 우리 이 나라의 기둥인 무인들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또 권력 또 정권 보복, 정치 보복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아까운 목숨들이 말이죠. 계속 잃어가고 있는 2018년도의 이 모습은 우리 역사의 한 장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군 공직자 중에서도 이 군인들, 정말 군인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명감에 살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춰본다면 이 이재수 사령관님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갑을 채운 모습, 수갑을 차고 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인격 살해를 이미 당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별건 다른 건으로 계속해서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압력을 넣고 검찰이 말이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구속될 때까지 이 기소했던 그러한 것을 비추어서 말이죠. 구속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됐지만, 구속이 됐지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받았던 것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끝에 사실상 이미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인격 살해, 이미 죽었다. 검찰에 의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수갑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말이죠. 검찰의 본연의 매뉴얼대로 이 수갑을 채웠던 것이다. 다른 어떠한 의도는 없다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제가 오늘 그 재방송 그 시사창고에서 제목을 아침 방송 제목을 죄인 두 명의 죄인이 사람을 잡았다. 이게 제 제목입니다. 두 명의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과 그리고 지금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의 일선에 있었던 천재인 검사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담당 검사 천재수 80년생이에요. 자식 같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님이 보실 땐 자식 같은 나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검사에 의해서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수갑이.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연히 매뉴얼대로 구인영장이 함께 발부됐기 때문에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안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명망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도주의 우려가 특단의 흉악범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수갑 안 채워도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안희정, 김경수, 그 다음에 대법관님들 두 분은요. 다 모두 수갑을 안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의 변명 아닌 변명은 뭐냐면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개구 그러니까 뭐 시승시갑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개구 사용에 대한 근거가 대검찰청 예규에 있다 이거예요. 체포 호송 등 장비 사용에 대한 지침과 중앙검찰청 예규에도 신병 관리에 관한 지침의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 근거로 수갑을 채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꼼수입니다. 뭐냐면 뒷면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검찰은 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게 전제됩니다. 있을 때 이렇게 개구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예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규가 언제 또 안 되냐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냐면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검찰이 상부에 보고한 후에 수갑 등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수 사령관이 도망칠 일은 없죠. 도망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인격살인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뿐이 없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뭔가 외부의 압력, 인격 모멸감, 뭐 인격 살인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차후에라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재수 사령관님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 없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항상 왜냐면 하도 요즘에 말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들이 많고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증거, 팩트를 제시한다라고 그랬는데 이재수 사령관님은요. 여러분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발로 자진 출석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쯤 하면 되겠습니까?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전에 검찰 내부에서 작정하고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해서 말이죠. 모멸감을 준다든가 또는 그 이상의 어떠한 효과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재수 사령관님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친구 박지만 회장님과 식사를 한두 번 하셨는데요. 그 박지만 회장님에게 넋두리 한 것 중에서 뭐냐면 자꾸 상부를 불어라. 이 지휘계통 상부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해라. 예. 아닌데 자꾸 진술하라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 어떠한 재판이나 이런 것을 받기 이전에 이재수 사령관님은 이렇게 인격 살해를 당했다. 이미 자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가실 때도 말이죠. 우리에게 와닿는 짧은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글귀가 말이죠. 너무도 그 마음이 애려요.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60은요 가실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80된 분한테도 말이죠 노래가 있잖아요. 예. 예, 저 세상에서 오라 그러면 말이죠 욕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는데 60평생 잘 살다 간다는 그 마지막 그 문구 유서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 상황이 그렇게 옥죄어 왔다. 예, 사람을 이렇게 꼭 뭐로 몽둥이로 때리고 뭐해야만 모멸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전혀 해서는 안 되는 특히나 그 사명감, 명예 이런 것을 중시하는 군인 공직자에게 말이죠. 수갑이라는 건 아주 가혹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재조사를 해서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맞잖아요. 뭐 사법농단이니 뭐니 해서 과거에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판인데 맞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야, 맞습니다. 망신 줘 그래야지 불 거야. 없으면 털어 뭐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조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 이제 그 재심 청구가 아니라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살을 하게 됐으니까 이 자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이게 조사를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것만 재심 청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어요. 뭐냐면 수사가 잘못됐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고발인, 피고발인, 고소인, 피고소인 다 포함입니다. 이 수사 불공평하다. 라고 했을 때 재심 청구를 대검이나 검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구제 정책인데 이 사건도 말이죠.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게 일단 그렇게 되려면요.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권 하에서 검찰한테 재수사를 요구한들 별반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심판을 차후에 지금 신 대표 그것도 얘기한 분명히 대로 하고 네. 인권 탄압 부분이 다 분명히 밝혀내야죠. 있었다는 것을 따로 이거는 고소고발을 통해서라도 유가족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이 원인 제공자에 대한 그러니까 주로 처벌이 그게 이제 필요해요. 지금 주로 이제 좌파들이 그런 걸 이번 정권에서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기들이 조금 자기들 입맛에 안 맞게 나온 결과나 수사에 대해서 이번 정권에 말이죠 본물 쏟아넣듯이 특히 민변을 통해서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또 그 판결이나 수사가 말이죠 뒤집어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재수 사령관님이라든가 또 변창훈 검사님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검찰이 또 내부의 검찰을 죽이는데 이것은 말이죠 어떠한 국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애국수찰팀도 1인 피켓 시위를 통해서 말이죠. 그 지금 윤석열의 중앙지검에 대해서 지금 규탄을 오늘도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추운 날씨 속에도 나가서 피켓팅을 들고 피켓 시위를 했는데 이게 변창훈 검사님하고 아주 흡사한 유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지금 어떠한 얘기도 지금 말을 자기가 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좀 전에 신 대표 말대로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밝혀야 되는 문제다. 예. 변창훈 검사 그리고 이재수 사령관님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다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끝으로 말이죠. 뉴스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 오늘 뉴스 중에서 말이죠. 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데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 이번에도 여러분들 사실 그 이번 바로 직전에 이 조희연 교육감 서울 교육감은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요. 진보좌파 교육감이라고 흔히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요. 이 함께 이 흔히 자칭 진보좌파 교육감들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오늘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혁신학교 관련 지역 주민 간담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쎄 조희연 교육감이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하는 뉴스가 지금 속보로 떴는데요. 때리신 분은요. 여러분들 뭐 우락부락한 남성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의 엄마 30대 여성이 등을 쳤다. 그런데 경찰이요, 송파경찰서가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답니다. 참 여러분들 폭행 나쁘죠, 잘못됐죠.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남성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죠, 육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들보다는 육체적으로 신체 구조상 강하죠.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등을 때렸다 해서 말이죠, 뭐 강력범도 아니고, 예? 경찰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현장 체포할 정도, 그 정도였는지, 뭐 현장을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후 1시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에서 있었다는데요. 헬리오시티 내에 이제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서는 이제 그 입주민들, 입주 예정 주민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게 지금 헬리오시티 그 내 혁신학교 문제 때문만은 굳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그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게 있었던 거예요. 네. 있었던 것이 터진 것뿐이에요. 터진 것뿐인데, 지금 경찰 50명하고 지금 요즘 대한민국 지금의 경찰들 참 재밌어요. 주민 50명하고 이게 아수라장이 됐대요. 요즘에 이 아수라라는 얘기가 말이죠, 예, 사악한 귀신을 인도에서는 아수라라고 부른다고 하죠. 근데 이 아수라판이 되고 완전히 막 그 지옥판이 됐다는 뜻이에요. 막 엉키고 성키고 그랬대요,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만큼 위상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경찰을 보기를 말이죠, 그만큼 모범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경찰답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아주머니들 50명이 각각 50명이 엉켰대요. 참, 저는 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30대 그 여성분 한 분이 그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게 이제 주된 얘기는 뭐냐면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근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강행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 지금 이 서울시 교육청 행정 전반적인 데 우리 주민들이 아주 그 불만이 팽배하다. 네. 예, 그러면서 좀 지금 요즘에 또 그 조희연 같은 이런 흔히 이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인기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논란이 자꾸 전교조 얘기가 나와요. 네. 전교조 얘기가 나오고 학생 인권 조례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퀴어 축제가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한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모두의 여러분들 지지율, 신의 한수 열시 뉴스가 지지율을 이제 신 대표가 먼저 처음 헤드라인 뉴스로 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요, 20대층 이 젊은 층들이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굉장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화됐다. 문재인에 대해서 적극 지지층들이 소수화됐다. 이것이요, 모든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교육감, 전교조, 뭐 퀴어 축제, 학생 인권 조례 등등 모든 면에서 동력을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리고 있다. 네. 예, 이게 판단.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전에는 뭐 동성애 그러면은 물론 뭐 다 좋아한 거,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절대 반대, 그리고 일부 청소년들은 말이죠, 그것도 성소수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동력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각 분야, 그러니까 교육감, 교육행정 등등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굉장히 식상해하고 있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지율이 말이죠, 지금 아까 47.3%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고,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0.6%라 그랬잖아요. 예, 예. 전문가들이 보는 건 이렇답니다. 50%,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50% 선에 들어오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비상이 걸렸는데, 그 비상 이유가요, 내년 4월 보궐선거입니다. 내년 4월. 그죠, 보궐선거 저희는 있죠. 벌써 신의 한수 제가 자료 갖다 드리고 제가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참 빨리 잘 다녀왔죠. 왜 그러냐면요, 재보궐선거 창원이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제 말이. 저희가 시사창구하고 신의 한수가 더 빨리 갔다 왔죠. 문재인이 간답니다, 창원을. 지금 그런 얘기가 뉴스는 전원데, 문재인이 왜 가겠어요, 뜬금없이 창원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강기훈 예비 후보를 취재해갖고 우리 신 대표랑 한참 그저께 토론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 빠르고 약삭 빠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말이죠, 저희 신의 한수보다 늦었어요.
이제 간답니다. 창원을. 근데 창원 시민들이 왜 뜬금없이 지금 문재인이가 그 바쁘고 한데 왜 창원으로 올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년에 창원이 중간평가 성격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먹구름이 빨간불이 켜진 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0.6%예요. 그럼 이제 뒤집어져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요. 그러면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볼 때 정권이 동력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 부정이면은. 이렇게 되면은요, 당장 내년 있을 4월 달에 있거든요.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근데 지금 신 대표 지적한 대로 이게 중간평가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평가에서 점수가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게요, 연결고리가 추풍낙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의 한수에서도 저희 시사창고에서도 제발 한국당이 지금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일부 한두 명이 사사로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사사로운 정치 성향을 앞세워서 전체의 밑그림을 흐려놓으려고 하는 수작, 과거 임명진이가 떠오르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떠오르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제 방송에 얘기했지만 옆에 신 대표, 그 다음에 오리코레 조용한,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그 김한곤 사무처장, 그리고 애국 시민들 주옥순 대표 등등해서 말이죠. 왜 한국당에 가서 그렇게 피가 터지게 신 대표가 외치고 그 임명진이 왜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 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밤에도 거기 가 있었잖아요. 밤에도. 하다못해 천막도 쳤어요. 신혜함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천막 치고 김진태 의원이 신혜식 대표한테 찾아온 적도 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임명진 내쫓으려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 지사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요. 잊으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내부에 말이죠. 뜻하지 않은 복마전이라고 그러죠. 예, 이 귀신바가지 사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시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늦추면 아무리 이런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제공을 해줘도 우리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지금 한국당이 좋은 호기도 왔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자꾸 못되게 독선, 독재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지지율 빠지죠. 국민들이 젊은 층, 아주 문재인이라고 그러면 진짜 몰빵을 하다시피 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자각하기, 깨우치기 시작해가지고 돌아서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이때 우리 한국당 보수 우파가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뭔가를 좀 믿음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뭐 잘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건데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까지는 지켜보고 결과를 봐야죠. 결과는 결국 총선인데 그때까지는 큰 분열 없이 또 개혁하면서 갈 수 있게 저희가 네, 지지하고 개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점 굉장히 많고 불만족스러운 점 많지만 예, 어쨌건 총선을 이겨야 맞습니다. 대선도 이길 수 있고 총선을 이겨야 그 힘이 생겨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말이죠. 자유한국당 비판할 수 있어요. 세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전 없어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거는 뭐 친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문외아들이나 그런 발언하는 거고 지금은 개혁했다.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개혁하고 있고 잘할 거다. 이래야지만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뭐 이거 친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더 망하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방송하는데 오늘도 날이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 오늘, 추워질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추운데 예. 또 신 대표님 또 안에서 계속 뭐 앵커 혼자 보니까 계속 패널 교체하면서 지금 오늘도 제가 오니까는 뭐 계속 방송 중에 있는데 또 밖에서 말이죠. 아주 특이하리만큼 그 데스크톱에 있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나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기회가 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거리에서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을 보는데 애국수찰팀 뭐 끝까지 그러한 모든 애국자들의 이 활동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8시 반에 또. 네, 아침에. 예, 아침에 네. 하죠. 예, 황경구의 시사창고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의 한 수도 때가 되면 또 나가야 되는데, 예, 날이 지금 춥죠. 그래도 뭐 춥고 덥고 계속 나갔지만, 지금 내실을 좀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도 또 움직일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이제 구독이 한 2천여 명 정도만 하시면, 예, 이제 40만입니다.
예, 여러분들 빨리 구독 누르셔야 돼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거예요. 이제 40만 가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40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팍 눌러주세요. 추천도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오늘 1등 방송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잘못 말씀드렸네. 1등 방송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